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테크 전문 채널 닥터 부자빠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 인덕원 GTX-C 청신호 그리고 이제 1억 이하 소액 투자처에 대해서 이제 같이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이버에서 제가 한번 그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 인덕원이라고 좀 쳐서 좀 검색을 해보면 제가 뭐 GTX-C 관련해서 어떤 키워드를 입력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연관 검색어로 많이 좀 쏟아져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기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헤드라인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GTX-C 노선 그 안양 인덕원역 정차 청신호라고 하는 이런 기사가 있고요. 특히 이제 그 GTX-C 노선이 인덕원 정차를 하는 것이 경제성이 높다. 그리고 경제성뿐만 아니라 어떤 기술적으로 또 타당성을 좀 확보했다라고 하는 기사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경제성에서 타당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 첫 번째 기사를 좀 캡처를 제가 해놓은 게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난 안양시에서 14일에 그 GTX-C 노선 관련해서 인덕원 정차가 과연 타당한지 용역 결과를 좀 최종 발표하는 보고회가 있었고요. 그에 따르면 경제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표정 속도 측면에서도 큰 이슈가 없다라고 이제 밝혔던 것을 이제 기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덕원에 대해서 계속 GTX-C 노선 관련해서 정차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안양시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인근 지역의 지하철 노선도를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여기가 일단 인덕원 그 역이고요. 인덕원 역을 기점으로 보시면 현재 그 보시는 것처럼 아래 안산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이제 4호선이 있고요. 4호선이 현재 지나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월곶에서부터 넘어오는 이제 월곶 판교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월판선이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쭉 타고 넘어가서 이제 판교까지 연결이 될 겁니다. 물론 향후에는 판교를 넘어서 이제 경강선까지 더 연결이 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덕원 동탄선까지 인덕원까지 이렇게 연결이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이제 3개의 노선이 연결이 되는 이제 환승센터가 되게 되는 건데요. 특이하게 이제 여기에 GTX-C 노선이 겹쳐서 같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제 금정역에서 이제 과천역 그리고 양재역 이렇게 강남권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를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지나치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안양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환승센터급인데 특히 이제 서쪽에서 넘어오는 이제 월곶에서 넘어오는 이제 월판선을 이용하는 그 시민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그 인덕원 동탄선을 이용하는 또 시민들이 있을 건데 이분들이 그 위쪽에 강남을 가기 위해서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 인덕원역에서 한번 내렸다가요. 이렇게 쭉 다시 4호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과천에서 다시 GTX-C를 타고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환승을 한번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환승되는 그 시간이 대략 계산을 해보면 이제 30분 이상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3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인원이 적다, 이용하는 승객 인원 자체가 적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여기 향후에 이 인덕원 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4만 명이나 넘는다 그래요. 이제 4만 명이나 넘기 때문에 이 30분이라고 하는 이 로스는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큰 로스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안양시에서도 그거 관련해 포커싱을 해서 예타 결과나 이제 기술을 검토를 한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특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흔히 이제 BC라 그래서 이게 1을 넘게 되면 경제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인덕원 역 같은 경우에 이제 검토를 해보니 이 BC가
케이스별로 한 1에서 3 정도로 이제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4호선 역사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이 BC가 3 이상 되게 됩니다. 이 3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겠는데, 예를 들면은 이게 아마 그 서울역 있죠. 이제 서울에 있는 서울역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는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여기가 경제적으로 GTX-C가 정찰하게 되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좀 안양시에서 검토 결과가 좀 나온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이와 더불어서 안양 시민만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의왕이라든가 뭐 광명, 시흥, 그리고 이제 뭐 수원까지 다양한 인근 지역들의 수만 명의 그런 시민들이 같이 이제 빠르게 환승센터를 이용을 해서 강남권으로 이제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뛰어나게 되게 되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좀 이슈가 됐었던 게 뭐 금정역에서 이제 과천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인덕원에 한번 정차를 하게 되면 어떤 표정 속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밝혔는데, 실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니 그 정차 그 저하되는 표정 속도 저하 속도가 상당히 좀 1점 몇 킬로대 정도로 좀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좀 밝혔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기술적인 것을 좀 검토했을 때 인덕원의 GTX-C 노선이 정차 안 하는 것이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좀 보여집니다. 특히 어떤 뭐 정치적인 요인이 없다라고 하면은 정차하는 게 좀 맞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 인근 지역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이제 인덕원역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인덕원역 같은 경우에 왼쪽이 이제 안양시고요. 이제 안양시가 있고, 바로 위에는 이제 과천입니다. 이렇게 과천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는 이제 의왕시죠.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행정구역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조선시대 때부터 이제 인덕원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인 교통의 요충지였고요. 특히 이제 과거에 전통적으로 보면 이 평촌이라고 하는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군으로 이제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베드타운의 성격뿐만 아니라 이제 평촌 스마트케어라고 그래서 이쪽에 업무지구까지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바로 위쪽에는 이제 과천 지식정보 타운까지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를 뭐 분양을 한 지역이 있고 좀 입주 뭐 예정인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과천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 재건축이 뭐 8단지, 9단지까지 좀 진행 예정에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 과천 그 재건축 같은 경우에 단지를 보면은 20억 내외의 30평대 기준으로요. 한 20억 내외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이 위쪽으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관양동이라고 하는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일동, 그리고 아래 이제 청계동까지 이 주변을 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쾌적하게 되어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전반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다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가 이제 지도를 좀 살펴봐서 이제 인덕원역인데, 인덕원역 반경으로 약 1.2km 정도 이렇게 해보면, 인덕원역에 GTX-C 라인이 만약에 정차한다라고 했을 때 호재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지역에 대해서 좀 제가 마크를 좀 해본 거고요. 여러 단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런 평촌 더샵 센트럴 시티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고요. 이 위에 뭐 관양동 쪽에 동편마을도 있고요. 그리고 뭐 포일 숲속마을, 그리고 이제 신축 아파트인데 인덕원 푸르조 엘센트로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오늘 말씀드릴 어떤 소액 투자와 관련된 부분 지역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뭐 관양초등학교 인근 그 요쪽 지역도 보면은 관양동 쪽에 뭐 재개발까지 노리고 장기적으로 좀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소액으로 이제 접근이 가능한 부분은 있긴 하지만 이제 구역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역을 잘 선별하셔서 노후도나 과소필지 등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약간 장기적으로 보고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의 시세를 좀 같이 살펴보면은요. 특히 이제 가장 최근에 입주한 인덕원 푸르조 엘센트로라고 하는 아파트를 좀 보면은 17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이 아파트의 시세가 가장 이제 34평 기준으로
지금 최고가가 거래됐던 게 지난 2월에 11억 9천만 원 정도에 좀 거래가 됐고요. 지금 현재 호가를 보면은 한 11억에서 12억 내에 좀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시세가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서 이제 평촌역이죠. 이 아래가 이제 평촌역인데, 평촌역에서 걸어서 한 10분대, 물론 이제 신호등을 한 개 정도 건너야 되는데, 신호등을 한두 개 건너서 가게 되면 한 10분대에 갈 수가 있는 이 평촌 더샵 센트럴 시티 아파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아파트도 지금 호가를 보면은 한 11억 내외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거래가를 보면은 지난 4월에 약 10억 정도의 거래가 된 것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아파트 이제 동편마을이죠. 동편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위에가 이제 과천입니다. 과천하고 이제 거의 붙어 있는 지역인데, 이 아파트의 시세를 보면은 이제 1000세대 정도 되고 12년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약 8년 정도 된 아파트인데요. 시세가 지금 호가가 한 9억 내외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거래가도 보면은 지난 4월에 한 8억 8천에 30평대가 좀 거래된 것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시세가 결코 이제 서울에 준하는 낮은 지역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좀 추천드릴 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요쪽 지역에 제가 좀 마커를 좀 찍었고요. 여기가 지금 인덕원역 3번 출구 있는데요. 3번 출구에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마커를 찍어서 거리를 재보면 한 1.2km 정도 됩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를 좀 걸어봤는데, 걸어가기에는 약간 좀 먼 느낌은 있지만, 성인 남자라고 하면 이제 못 걸어갈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여기에 이제 하천도 있고, 신호등도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은 존재하지만, 이 인근 지역에서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러니까 1억 이하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을 좀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보셔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릴 지역은 이 위쪽을 제가 찍어갖고 이제 로드뷰를 좀 본 건데, 로드뷰를 좀 보면 이렇습니다. 요 이제 도를 하나 끼고 왼쪽이 동부 센트레빌이 이렇게 있고요. 오른쪽이 이제 하늘 아래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소규모 아파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상태가 좀 깨끗하고요. 전세가도 굉장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갭이 좀 상대적으로 작다. 그래서 투자하기에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좀 시세를 좀 살펴보면 그 동부 세롬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이게 한 동짜리인데요. 약 270세대 정도 됩니다. 호가를 보면은 이제 3억 중후반 정도 24평이 형성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전세가가 최대한 3억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갭으로만 보면은 약 6천에서 한 7천, 그리고 8천까지, 즉 이제 1억 이하로 이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부세롬 옆에 있는 이 아파트 두 개 같은 경우에 소규모 단지이긴 하지만, 제가 구조를 좀 보니까, 이 필지를 보니까 향후에 물론 이제 용적률 등을 고려했을 때 재건축 자체가 되긴 어렵겠지만, 여기 같이 요렇게 같이 향후에 리모델링이나 개발을 하면은 사업성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입지가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연식도 보면 두 개의 아파트가 이제 거의 1년 차이가 채 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것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가 이제 하늘 아래가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연식이 이제 거의 비슷한 것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파트도 보시면 24평 기준으로 매매가가 한 3억 중반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전세가도 보면은 최대한 2억 9천까지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억 이하로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 그리고 향후에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이유들을 검토 타당 결과를 봤을 때는 인덕원의 GTX C 라인이 딱히 이제 안 설 이유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쪽 지역의 GTX C가 좀 가시거나 되면은 이거보다 더 큰 폭의 시세 차익이 인근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결론을 좀 지어서 좀 말씀을 드려 보면은요, 그러니까 인덕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인덕원 지역 같은 경우에 현재 이제 4호선이 있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월판선과 인동선, 그리고 이제 GTX C 라인이
지금 안양시에서 이제 검토를 국토부에 올린 상황으로 좀 알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를 좀 살펴보니 특히 이제 4호선 선로를 함께 공유를 하게 되면 BC 값이 3점 이상, 3.3 정도 나오기 때문에 서울에 이제 서울역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그 경제적인 이런 이유로만 판단을 했을 때는 GTX C 라인이 인덕원의 안설 이유를 찾기가 딱히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향후에 이 GTX C 라인이 이 지역에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인근 일대에 다시 한번 어떤 큰 폭의 시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해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